미국 해군 기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배는 최소 6개월은 걸릴 겁니다. 미 해군 수리 책임자의 단호한 목소리에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한 여성 함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국에 맡기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고 모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3주 후 모든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한국 부산항에 정박해 있던 미 해군의 6호함이 단 3일 만에 대규모 정비를 마치고 완벽한 상태로 돌아온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미 해군 고위 관계자들은 충격에 빠졌고 그 제안을 했던 여성 함장의 전화기에는 쉴 새 없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대단했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미 해군은 한국 조선소의 실력에 이토록 놀란 것일까요?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감동세계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해군에서 26년간 복무하고 있는 캐서린 모건 함장입니다. 현재 USS 프린스턴 유도 미사일 순양함의 함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애리조나 주의 군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해군이었고 저도 그들의 뒤를 이어 아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해군에서 여성이 고위직에 오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저는 끈기와 전문성으로 함장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죠. 한국과의 첫 만남은 2010년 연합군사훈련 때였습니다. 그때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저 미국에 충실한 동맹국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 기술에 대해서는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 않았죠. 일본, 독일 같은 나라들보다는 분명 뒤처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제가 한국의 조선 기술을 직접 목격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2024년 2월, 우리 함대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핵심 보급선인 USNS 6호함에 구조적 결함이 발견된 거예요. 정기 점검 중에 발견된 문제였지만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캐서린, 이 배는 최소 6개월은 수리 독에 있어야 해. 수리 책임자인 마이크 대령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반박했어요. 6개월이라고? 불가능해요. 다음 달에 태평양 연합훈련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6호함이 없으면 전체 작전에 차질이 생겨요. 어쩔 수 없어. 우리 조선소들은 이미 다른 함정들로 가득 차 있고 이런 대규모 수리를 빨리 할 수 있는 곳이 없어.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한국에 맡기면 어떨까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마이크는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이라고? 왜? 3년 전에 제가 부산 해군 기지에 방문했을 때 한국 조선소들의 작업 속도가 놀라웠어요. 그들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효율성으로 움직이더군요. 회의실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특히 기술 담당 올슨 중령이 가장 강하게 반대했어요. 캐서린, 이건 그냥 군함이 아니라 미 해군의 핵심 보급선이야. 기밀 시스템도 많고 특수 장비들도 있어. 해외 업체, 그것도 아시아 업체에 맡기는 건 위험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올슨, 우리가 얘기하는 게 어떤 나라인지 알아? 한국이야. 삼성, 현대, SK.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들이 있는 나라라고. 게다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같은 세계 최대 조선소들도 있어. 하지만 올슨은 여전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래도 미국 기준에는 못 미쳐. 우리 기술 수준을 따라올 수 없어. 그때 저는 제 태블릿을 꺼내 하나의 차트를 보여줬어요.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 차트였습니다. 보세요. 한국은 세계 조선 시장의 45%를 차지하고 있어요. 미국은 1% 미만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기준을 따라가야 하는 건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해군 작전 사령관인 피터슨 제독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캐서린의 제안을 검토해보자. 한국 측에 문의해서 견적과 일정을 받아봐. 하지만 미국 내 수리 옵션도 계속 알아보고. 저는 신이 났습니다. 이것이 제게 기회였어요. 즉시 한국 해군 연락장교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고 그는 한화오션전 대우조선해양에 문의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단 이틀 만에 답변이 왔어요. 한화오션은 USNS 유코남의 수리를 3주 안에 완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중 실제 정비 기간은 단 3일이라고요. 견적 금액도 미국 내 수리 비용의 60% 수준이었습니다. 이 제안서를 받아든 피터슨 제독은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봤어요. 캐서린, 이게 현실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해? 우리가 6개월이라고 하는 작업을 3일 만에 한다고? 뭔가 착오가 있는 게 아닐까? 제독님, 제안서에 상세 작업 계획과 인력 배치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긴 침묵 끝에 피터슨 제독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아, 한번 기회를 주자.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걸로. 그리고 캐서린, 자네가 직접 현장에 가서 감독하게. 2024년 3월 초 USNS 유코남은 한국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기술팀 10명을 이끌고 현장에 도착했어요. 한화오션의 거대한 조선소를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이게 다 조선소라고요? 제 옆에 선 올슨 중령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압도적이었어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고 최첨단 로봇 장비들이 곳곳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모든 것이 완벽한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한화오션의 프로젝트 총괄 이준호 이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모건 함장님, 미국에서 오신 팀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유코남을 최상의 상태로 복원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인상적이었지만 우리 팀은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이사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3일 만에 이런 대규모 수리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준호 이사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함장님, 걱정 마세요. 저희는 이미 유코남과 동일한 구조를 가진 여러 선박들을 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작업을 위해 특별팀을 구성했고 최첨단 장비들도 준비했습니다. 그는 저희를 작업 계획실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벽면 전체를 차지하는 대형 디지털 화면에는 유코남의 3D 모델이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수리가 필요한 모든 부분이 색상별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게 다 어떻게 준비된 거죠? 올슨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습니다. 이준호 이사가 설명했습니다. 함장님이 처음 연락 주셨을 때 저희는 유코남의 설계도를 분석하고 디지털 트윈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수리 방법과 일정을 계산했죠. 디지털 트윈이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네, 실제 물리적 대상을 디지털로 완벽하게 복제한 모델입니다. 이를 통해 실제 작업 전에 모든 과정을 시뮬레이션하고 최적화할 수 있죠. 이 이사는 태블릿을 꺼내 더 자세한 작업 계획을 보여줬습니다. 저희는 3교대로 24시간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 350명의 기술자와 엔지니어가 투입되고 자동화 장비 15대가 동시에 작업합니다. 첫날은 손상된 부분 제거와 신규 자재 준비, 둘째 날은 주요 구조물 복구, 셋째 날은 마무리 작업과 품질 검사로 진행됩니다. 저희 팀은 서로 의아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 계획이 실현 가능할까요? 이 이사는 저희의 불안한 표정을 눈치챘는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는 이전에 72시간 안에 군함 수리를 완료한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이번에도 문제없이 해낼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저희 팀은
호텔 회의실에 모여 한국 측의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캐서린, 정말 이게 가능할까? 올슨이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확신이 없어. 하지만 이들의 자신감은 대단해. 내일부터 지켜보자. 다음 날 아침 정확히 8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준호 이사와 함께 작업 현장을 감독하기 위해 조선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작업자들이 마치 군대처럼 정확하게 움직이는 모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사전에 계획된 대로 정확하게 작업을 진행했어요. 소통도 최소화되어 있었고 대부분은 디지털 기기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마치 완벽한 오케스트라 같네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이 이사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저희는 융합 작업 시스템이라는 독자적인 방법론을 사용합니다. 모든 작업자가 전체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로봇과 인간의 완벽한 협업이었습니다. 위험하거나 정밀도가 필요한 작업은 로봇이 맡고 판단과 감독이 필요한 부분은 사람이 담당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이미 작업의 30%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놀랐습니다. 우리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작업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이사에게 물었습니다. 첫째, 철저한 사전 준비입니다. 둘째, 표준화된 작업 프로세스. 그리고 셋째, 끊임없는 혁신이죠. 저희는 매년 작업 효율을 5에서 10%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덧붙였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직원들의 마인드셋이에요. 빨리빨리 문화라고 들어보셨나요? 한국인들은 효율성과 신속함을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서두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최적의 방법으로 빠르게 성과를 내는 것을 의미하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 해군에서는 절차와 안전을 강조하다 보니 때로는 불필요하게 시간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안전과 효율성이 충돌하지 않고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첫날 작업이 끝나갈 무렵 저는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작업이 끝난 구역에서는 즉시 품질 검사팀이 투입되어 철저한 검사를 진행했어요. 작은 결함도 놓치지 않고 즉시 수정했습니다. 이 이사님, 품질 관리가 정말 철저하네요. 네, 저희는 품질은 검사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 만들어진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작업자가 자신의 작업에 대한 1차 검사관이고 그 다음에 전문 검사팀이 2차 검사를 하죠. 이 말을 들으며 미국 조선소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종종 작업과 검사를 완전히 분리해서 문제가 발견되면 다시 처음부터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죠. 첫날 작업이 끝났을 때 예상했던 30%가 아닌 40%의 작업이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미 일정보다 앞서 나가고 있었어요. 둘째 날, 더 어려운 구조물 복구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작업은 고도의 기술과 정밀도가 요구되는 작업이었죠. 그런데 한화오션은 이 작업을 위해 특별한 장비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것은 디지털 정밀 용접 시스템이라는 것이었어요. 이 장비는 저희가 자체 개발한 것입니다. 이 이사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실시간으로 용접 품질을 모니터링하고 미세한 오차도 자동으로 보정합니다. 저는 그 장비가 작동하는 것을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는 아직 이런 수준의 자동화 장비를 보지 못했거든요. 이런 기술은 어떻게 개발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희는 매년 매출의 5%를 R&D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대학, 연구소와 긴밀하게 협력하죠. 이 장비도 한국과학기술원과 공동 개발한 것입니다. 둘째 날 오후, 가장 중요한 구조물 교체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작업은 원래 계획에서 가장 위험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오션은 이 작업을 위해 특별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미리 제작해둔 모듈화된 구조물을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전통적인 방식대로라면 이 부분을 현장에서 하나하나 조립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모듈화 공법을 사용해 미리 작업장에서 조립해 두었죠. 이렇게 하면 현장 작업 시간을 80% 이상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말대로 예상했던 시간의 5분의 1 만에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우리 팀은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캐서린, 미국으로 돌아가면 아무도 이 이야기를 믿지 않을 거야. 올슨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둘째 날이 끝날 무렵 전체 작업의 75%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미 세 번째 날에는 마무리 작업과 품질 검사만 남은 상황이었어요. 셋째 날 아침, 저는 일찍 조선소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본 광경들이 제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우리 미국의 방식과 너무나 달랐거든요. 이 이사를 만나자마자 물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궁금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단순히 기술이나 시스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이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함장님,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효율성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어요. 또한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선진국을 따라잡아야 했기 때문에 늘 빠르게 배우고 적용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위기에 강합니다. 한국 전쟁 이후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고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도 남들보다 빨리 극복했죠. 이런 경험들이 우리의 DNA에 새겨져 있어요. 할 수 있다는 믿음과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절박함이요. 마지막 날 유코남의 모든 수리 작업이 예정보다 4시간 일찍 완료되었습니다. 이어서 철저한 최종 검사가 진행되었어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미 해군 기준을 초과하는 품질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결과군요. 제가 검사 보고서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이사가 대답했어요. 예를 들어 유코남의 연료 효율성을 7% 높이는 설계 변경을 적용했고 일부 구조물의 내구성도 강화했습니다. 수리 완료 행사에서 하나오션의 CEO가 직접 참석해 유코남의 인도식을 진행했습니다. 모건 함장님, 저희 하나오션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과 한국의 동맹 관계에 기여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협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CEO님, 저희는 이번 경험을 통해 한국의 조선 기술이 세계 최고임을 확인했습니다. 미 해군은 이번 협력을 큰 교훈으로 삼을 것입니다. 유코남이 완벽하게 수리되어 다시 바다로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3일간의 경험은 제 25년 해군 경력에서 가장 놀라운 경험 중 하나였어요.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동안 저는 이번 경험에서 배운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박 수리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은 두 나라의 접근 방식, 문화, 철학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피터슨 제독이 급히 저를 불렀습니다. 캐서린, 보고서는 읽었어.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야. 3일 만에 우리가 6개월이라고 예상한 작업을 끝냈다고. 어떻게 가능한 거지? 피터슨 제독의 사무실에는 해군 수리 담당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제 보고서를 읽고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네, 제독님 저도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목격했어요. 그들의 작업 방식은 우리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한화오션에서의 경험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 모듈화 공법, 정밀 용접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일하는 방식과 정신에 대해 말이죠. 이런 비교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마치 F1 레이싱팀과 일반 자동차 정비소의 차이 같았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계산되어 있고 불필요한 과정은 철저히 제거되어 있었어요.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때 해군 수리 책임자인 마이크가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들의 모든 방식을 도입해야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전부 베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이나 시스템뿐만 아니라 문화와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구체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철저한 사전 준비와 계획입니다. 한화오션은 실제 작업 시작 전에 모든 것을 시뮬레이션하고 준비했어요. 둘째, 모듈화입니다. 가능한 많은 작업을 현장이 아닌 공장에서 미리 완성하는 것이죠. 셋째, 지속적인 품질 관리입니다. 작업 후 검사가 아니라 작업 중에 실시간으로 품질을 관리하는 것이요. 피터슨 제독은 깊이 생각하더니 결단을 내렸습니다. 캐서린, 자네가 이끄는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겠네. 미 해군의 함정 정비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맡아주게.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우리 시스템에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제안해주게. 저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해군 경력에서 맡았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될 것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올슨 중령이 다가왔습니다. 한국에 가기 전 가장 회의적이었던 사람이었죠. 캐서린, 내가 틀렸어. 솔직히 한국에 대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아시아 국가들이 서방 기술을 그저 모방하기만 한다고 생각했었거든. 하지만 이번 경험은 내 생각이 얼마나 좁았는지 깨닫게 해줬어.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올슨. 우리 모두 무언가를 배웠어.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태스크포스 팀과 함께 첫 번째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 쉽 메인터넌스 이니셔티브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방식을 미 해군의 상황에 맞게 적용한 계획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도입한 것은 디지털 트윈 기술이었어요. 모든 함정의 디지털 복제본을 만들어 정비가 필요할 때 미리 시뮬레이션하고 최적의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모듈화 정비 방식도 도입했어요. 대형 구조물을 미리 제작해두고 필요할 때 교체하는 방식으로 정비 시간을 크게 단축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훨씬 큰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시범 사업에서 기존에 3개월 걸리던 구축함 정비를 1개월 만에 완료할 수 있었어요. 비용도 40% 절감되었습니다. 2024년 11월,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미 해군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의 조선 기술을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였죠. 부산에 도착했을 때 반갑게도 이준호 이사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모건 함장님, 다시 뵙게 되어 기쁩니다. 6호남 프로젝트 이후 미 해군과 저희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 정말 기쁩니다. 저는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저희야말로 감사드려요. 여러분 덕분에 미 해군은 함정 정비 방식에 혁명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이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많이 배웠습니다. 미 해군의 안전 프로토콜과 보안 시스템은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부분이죠. 서로에게 배우며 함께 발전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 아니겠습니까?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협력의 모습이었으니까요. 한국 방문 일정 중 저는 한 조선기술학교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미래의 조선 기술자들이 최첨단 장비로 훈련받는 모습을 보았어요. 학교 교장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실제 현장과 동일한 환경에서 훈련합니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죠. 그리고 산업체와 긴밀히 협력해 커리큘럼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정말 인상적이네요. 우리도 이런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 같아요.
교장은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한국 교육의 핵심은 기술보다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최고가 되겠다는 열정과 끊임없이 배우겠다는 겸손함을 가르치죠.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기술과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람의 마음가짐이 핵심이라는 것을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몇 개월 동안의 경험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함정 수리를 위한 출장이었던 것이 이제는 미 해군 전체의 운영 방식을 바꾸는 프로젝트가 되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모든 면에서 최고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다른 국가들의 강점을 인정하고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한국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짧은 시간에 폐허에서 세계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최고의 효율성을 찾아낸 나라,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끈질긴 정신력을 가진 나라. 어쩌면 이것이 미국과 한국이 강력한 동맹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관계니까요. 자,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미 해군 함장의 눈을 통해 본 한국의 조선 기술은 어떠셨나요? 사실 이 이야기는 단지 기술의 우수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인의 정신, 효율성을 추구하는 문화, 그리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끈질긴 의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세계 조선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 혁신 정신,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한국인의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감동 세계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동 세계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동 세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